구절초 이야기. 5. 가을 편지 27. 구절초. 사랑받는 당신, 구절초를 아시나요? 나는 이 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얗게 무리지어 핀 구절초를 보면 그 한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에 넋을 뺏기곤 합니다. 올해도 비해당의 구절초가 많이 피었습니다. 그건 늦여름에 걸쳐 초가을까지였습니다. 가끔 말하는데 식물의 세계에서도 늦장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구절초가 한 번에 피어 한 번에 지지 않는 게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 탓에 이 깊은 가을에 구절초 꽃이 드문드문 보이지만 열매를 맺은 수많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늦게 핀 것에서는 흰 꽃에서 느끼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덜하여 오히려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절초를 베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며칠 전부터 실은 마음먹었지만 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미루어 오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침 이 산속의 고요함이 여느 때와 달리 무서우리만큼 크기에 나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낯을 든 것이지요. 열매를 맺은 구절초는 밑동서부터 잎이 말라갑니다. 그런데도 이 식물은 풀 전체에서 향이 그윽합니다. 숲과 다르고 국화와 다른 구절초만의 향기이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는 당신은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지요? 어쩌면 당신도 들국화와 다른 구철초 향기에서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 당신은 구절초 향기에 이미 푹 빠져 있을 수 있겠지요. 구절초를 베며 그 향기에 취해 낯질하는 게 마냥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해 늦가을과 올봄에 나누어 구절초 씨를 비해당 주변에 뿌렸습니다. 씨는 가볍고 작아서 약한 바람에도 멀리 날아갈 정도입니다. 뿌릴 때만 해도 이 연약한 씨가 발화하여 싹을 틔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말대로 뿌린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 일일이 정성껏 땅에 묻지 않고 건성으로 휙휙 마구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생명의 소생인 봄이 되고서 나는 구절초 씨를 뿌린 곳을 돌며 자주 관찰했습니다. 싹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것이지요. 씨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모습을 드러냈는데 볕이 잘 드는 쪽이 먼저였습니다. 즉 비닐하우스 둑에서 제일 먼저 뿌린 씨가 싹을 틔웠습니다. 거기는 아침 해를 일찍 받고 낮 동안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구절초를 베며 나는 민요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 그리 크지 않은 소리로 흥겨운 우리 가락에 몸을 건들거리며 구절초를 베는 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호기심이 강한 데다 나를 잘 따르는 구름이 가까이 있습니다. 녀석은 때로 참견하기도 하고 때로 베어 한 곳에 모은 구절초를 물고 가다가 나에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계란 동물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녀석에게 조금이나마 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서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녀석은 그 순간 눈치채고 냅대는 중이었습니다. 신발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화가 난 것입니다. 운동화도 슬리퍼도 장화도 녀석이 여기저기 물고 가서 신을 게 없었습니다. 녀석은 이 짓을 잘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혼이 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단치면 녀석은 분명히 무엇 때문에 혼나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잊어버립니다. 맨발로 슬리퍼를 한 짝 찾아 신고서 다른 한 짝이 있는 곳으로 외발로 공중공중 뛰어 주었습니다. 저쪽에서 녀석이 나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냅다 녀석에서 슬리퍼 한 짝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조준이 정확하지 않은 데다 집산 녀석이 냅대는 바람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화를 사귀지 못해 늘 하던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녀석에게 밥과 물을 주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상기하면 녀석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채 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잊고서 옆에 있습니다. 그런 녀석을 보니 좀 전 내가 한 행동이 미안하고 밥을 못 먹은 녀석이 측은하여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녀석의 밥을 주고서 나는 하던 일을 마저 합니다. 구절초가 자란 곳이 여기저기이므로 돌며 낫으로 베었습니다. 한 해살이를 마감하는 구절초 밑에 계절을 망각한 싹이 많습니다. 사랑받는 당신, 촘촘히 부린 씨로 말미암아 먼저 싹을 틔운 것에 등살에 못 견디고 줄기조차 내밀지 못하다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 햇볕을 받아 파릇한 싹이 돋은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절초를 베고 나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생각에 미쳐 사방을 둘러봅니다. 보이는 모두 짙은 가을 냄새가 물씬합니다. 장독대 옆 새앙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왼쪽 단풍나무는 더 붉어졌으며 늦게 물든 오른쪽 단풍나무는 누런빛과 붉은빛이 반반입니다. 가을이 깊어감을 느끼는 순간 한 해를 생각합니다. 어쩌면 구절초를 벤 것이 올 바깥일 중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떨어진 낙엽을 긁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가꾸어 거두는 개념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받는 당신, 당신에게 쓴 가을 편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 뚜렷한 주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절초란 제목을 달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당신, 오늘은 기쁩니다. 왜냐고요? 나름대로 하나의 요령을 터득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말하면 지난해 나는 잘 익은 구절초 열매를 일일이 손으로 따고 나서 줄기를 나중에 베었습니다. 즉 이를 나눠 한 것이지요. 그건 결국 요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번식을 목적으로 취하는 씨와 약재로 쓰려는 줄기를 나누어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최상의 방법인지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도, 지혜도 아니지만 적어도 요령이 필요하단 걸 며칠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작년처럼 열매를 먼저 따고 줄기를 낫으로 베면 이를 함에 요령이 없다는 것에 생각이 미친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베어그늘에 말리기로 했습니다. 이따금 뒤집어주며 잘 말리고서 작대기로 열매를 툭툭 치면 씨가 떨어질 테고 그걸 밝히는 게 일일이 열매를 따서 씨를 거두는 것보다 일을 쉽게 하는 요령이란 걸 터득했습니다. 이런 요령에 대해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콩이나 팥, 들깨와 참깨 같은 걸 줄기째 베어 말리고서 멍석을 깔아 터는 게 그것입니다. 그런 걸 보았으면서도 나는 구절초를 거두어 들이는데 그 방법을 쓸 생각을 전에는 하지 못한 것이지요. 올해 그와 같이 함에 마치 나만이 아는 사실을 깨달은 양 기쁩니다. 사랑받는 당신, 이렇듯 나의 요령 터득하기는 매우 느린 것 같습니다. 구절초를 거두어 들인 것뿐 아니라 세상 살아감에 아주 사소한 것마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사소한 그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함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일 수 있습니다. 이 가을 구절초를 거두어 들이며 요령 하나 터득한 사실을 두고 대단한 것인 양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서라도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당신, 다음까지 안녕히. 2015년 10월 20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